안녕하세요. 강동중학교 3학년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먼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배웠죠?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는 뭐였어요? 단열, 팽창이었습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단열, 압축. 그렇죠. 단열, 압축이었죠. 자, 단열 팽창이란 우리 이렇게 지표에서 공기가 위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여기는 이만했던 공기가 부피가 이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이렇게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때 열을 가해주거나 냉각시켜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부피만 커지게 되면 이 부피를 키우는데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면 온도가 하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먼저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공기가 상승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온도가 하강하게 되고 온도가 하강하면서 냉각이 되니까 어디에 도달해요? 이슬점. 이슬점에 도달해서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됩니다. 자, 이슬점은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가 있으면 X축의 온도, Y축의 수증기량이죠. 이 포화 수증기량을 알아보는 이 곡선에서 불포화 상태인 공기 A가 포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게 되죠. 이때 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 A가 온도를 낮추다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이 온도,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이 온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의 공기가 원래는 예를 들어 30도였다면 얘가 20도의 포화 상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A 공기의 이슬점은 20도씨가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공기가 상승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고 온도가 감소해서 이슬점에 도달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고 이 응결된 것이 이제 구름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구름은 이 상승 원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저군형 구름이 있었고 두 번째로 뭐예요? 측운형 구름이 있었죠. 이 저군형 구름은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된다? 수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자, 근데 측운형은 상승하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수평으로 자 이렇게 씩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수평으로. 공기가 상승하는 원인 네 가지 있었죠. 첫 번째로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온도가 감소하면서 기압이 감소하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죠. 혹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는 뭐예요? 이렇게 국지적 가열. 일부분만 이렇게 가열이 되다 보면 이 부분에 공기가 따뜻해지면서 다른 이 부분에 비해서 공기가 상승하려는 힘이 생기는 거죠. 혹은 다른 곳에서 공기가 모여드는 저기압은 이렇게 공기가 주변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여기 공간이 좁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자, 이번 시간에는 강수, 비나 눈이 어떻게 내리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페이지는 74쪽이에요. 자, 먼저 강수란 무엇이냐 하면 자, 강수란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의미합니다.
강수에 이 오박도 포함이 돼요. 자, 그럼 오박은 왜 내리게 되는 걸까요? 자, 오박은 이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지표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다른 이 오박의 알갱이가 더 커져서 다시 떨어지는데 또 상승 기류가 있어 다시 올라가고 또 커져서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또 다시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박이 만들어집니다. 오박도 강수에 포함이 돼요. 자, 근데 이 구름이 있어도 구름이 있다고 해서 꼭 비가 다 내리는 건 아니죠. 자, 구름이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면 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답은 물이에요.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작은 이 물 알갱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작은 물 알갱이가 이렇게 모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자, 그런데 얘가 이 물이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건데 구름이 있다고 해서 항상 비가 되는 건 아니죠.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이 물 알갱이가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강수가 일어나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 같이 약간 쌀쌀한 기후, 그러니까 중위도나 고위도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저위도고 중위도고 고위도죠. 이 중위도나 고위도는 빙정설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강우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저위도에서는 병합설이라는 방법으로 강우가 내리게 돼요. 자, 여기에 관련된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올게요. 비 오는 날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부침개. 그런데 비가 내리는 소리와 부침개를 부칠 때 나는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 알고 있나요? 어떤가요? 정말 비슷하죠? 그런데 비는 구름에서 만들어져 내리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비가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위도나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에서는 얼음 알갱이가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와 결합하여 무거워지면서 지표면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기온이 낮으면 그대로 눈으로 내리고 기온이 높으면 녹아서 비로 내립니다. 한편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은 크고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에서는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고 점점 무거워져 비가 되어 내립니다. 이와 같이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 등을 강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우리나라와 같이 이 중위도나 혹은 저기 북극, 남극 이런 데와 같이 고위도 지역은 이 빙정설이라는 방법으로 강우가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 하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나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야. 그러니까 여기 물방울에서 이 수증기로 증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증발된 이 수증기는 어디로 가느냐? 이 얼음 알갱이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가지고 얼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수증기가 달라붙으면 또 얼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무거워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거워지면 이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래가 따뜻하면 녹아서 비가 되고 추우면 눈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중위도나 고위도에서는 이 윗부분이 얼음 알갱이로 존재하게 되고 아랫부분은 아랫부분은 이 물방울로 존재하게 되는데 중간 부분에는 이 둘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얼음 알갱이도 있고 물방울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서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방울에서 증발되어 나온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으면서 이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져서 밑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얼음 알갱이에 물방울에서 나온 수증기가 이 얼음 알갱이에 붙으면서 얼음이 커지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떨어지다가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0도씨네 얼음이 녹겠지. 그러니까 이게 수증기 물이 돼서 물방울이 돼서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다 보면 이 아래쪽이 예를 들어 이렇게 기온이 높으면 비가 되고 기온이 낮으면 눈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름의 이 중간 부분에서 이 부분 있죠? 구름의 이 중간 부분에서 어디서 증발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어디에 붙어요? 그치.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겠죠.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커지게 돼서 어떻게 된다? 무거워지면 어디로 떨어진다? 지표로 떨어진다. 근데 이 지표 부근의 기온이 낮으면 그대로 떨어져서 눈이에요, 비예요? 눈으로 내립니다. 근데 이 기온이 높으면 녹아서 비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다? 중위도. 우리나라와 같은 위도 30도씨 부근, 30도씨야, 30도 부근 혹은 고위도. 그래서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이렇게 뭘로 내리게 된다? 이 빙정설로 내리게 된다. 그런데 저위도 지역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 비해서 덥죠. 이 더운 지방에서는 좀 다릅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이렇게 얼음 알갱이가 있을 수가 없겠죠. 저위도 지역의 강수 과정은 병합설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저위도 지역의 구름 속에는 이렇게 작은 물방울도 있고 큰 물방울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작은 물방울들이 나에게 모여라. 이 큰 물방울들한테 들러붙는 거예요. 그럼 무거워지죠.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다? 비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구름 안에 큰 물방울이랑 작은 물방울이랑 같이 있는데 이렇게 물방울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큰 물방울이 되는 거야. 이 밑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 뭐다? 비가 된다. 자, 그래서 대부분 크고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얼음 덩어리 있다 없다? 없다. 저위도 지역은 왜냐하면 저위도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구름의 온도가 대체적으로 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얼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 속의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 부딪히는 거야. 그러면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커집니다. 자, 그러면 무거워진 물방울이 지표로 떨어져 뭐로 내린다? 비로 내린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강수라는 거는 비나 눈이나 호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수가 내리는 방법은 이제 중위도나 고위도에서는 빙정설의 방법으로 내리고 저위도에서는 덥기 때문에 병합설, 서로 병합한다는 거야. 서로 붙는다는 거야. 빙정설, 이거는 얼음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빙정설은 중간 정도의 구름에서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이 얼음 알갱이가 무거워지면 툭 떨어지는데 아래쪽이 더우면 비가 되고 추우면 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합설은 구름 안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만 있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물방울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무거워져서 이렇게 툭 떨어지면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이나 비가 내리지만 여기는 비만 내린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함께 있는 구름 속에서는 자, 어디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어디에 붙어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어디에 붙는다?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는다. 저위도 지역의 구름은 온도가 주로 0도씨보다 높아요, 낮아요? 저위도는 더우니까 높죠. 높으니까 얼음 알갱이 있어, 없어? 없지. 같은 기온에서 상대 습도가 낮은 공기 덩어리보다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구름이 같은 기온에서 상대 습도가 낮은 공기 덩어리보다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구름이 더 빨리 만들어지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지. 자, 기온이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상대 습도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분의 뭐예요? 지갑의 크기, 포화 수증기량 분의 뭐예요? 이 공기가 실제로 포함한 실제 수증기량, 돈. 얘는 지갑의 크기고 얘는 돈이죠. 이걸 곱하기 100을 한 거죠.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워 하고 이렇게 밀어내면 자리가 커지잖아. 온도가 커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커집니다. 포화 수증기량 커지면 상대 습도는 작아지고 실제 수증기량이 작아져도 상대 습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상대 습도가 낮은 공기 덩어리보다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 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왜 구름이 더 빨리 만들어지느냐? 상대 습도가 높으면 실제 수증기량이 어때요? 기온은 같다 그랬잖아. 상대 습도가 높은 공기 덩어리는 뭐가 크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했을 때 응결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상대 습도가 낮은 이 건조한 것보다는 상대 습도가 높은 습한 곳이 어때요? 안개도 잘 끼고 구름도 잘 만들어지죠. 자, 다음 구름 입자가 비로 내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써보자. 자, 구름 입자가 이제 비가 되려면 무거워져야 되지, 그지? 그래서 서로 충분히 커져서 무거워져야 된다. 자, 다음 스스로 정리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자, 공기 중에 수증기. 포화 상태인 공기 1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거 뭐예요? 수증기 자리.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 뭐야?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상대 습도죠.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올라가며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거나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는 감소하게 된다.
자, 구름의 생성. 공기 덩어리가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하는 현상.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한다. 뭐예요? 단열? 팽창이죠. 자, 이때 공기 온도는 어떻게 된다? 공기 온도는 감소한다. 낮아진다.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는 공기가 상승해야 되죠.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돼야 될까 냉각돼야 될까? 가열돼야겠지. 불균등하게 가열이 되면 이 가열된 공기가 가볍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산을 타고 오르거나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또 나머지 하나 뭐야? 공기가 이렇게 모이게 될 때 밀려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 저기압에서 많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왜 우리 저기압일 때 구름이 많이 끼고 고기압일 때는 맑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고기압이라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라고 하는 거 보는 거는 고기압이면 이렇게 꾹꾹 누른다는 거잖아요. 구름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맑은 겁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 자,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요. 자, 그럼 뭐가 일어나요? 단열 팽창. 그래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응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물방울이 모여서 하늘 높이 떠 있는 뭐가 된다? 구름이 된다. 자, 그래서 공기가 상승해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거. 자, 오늘 배웠던 강수 과정이에요.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 혹은 우박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강우. 아이고, 강수. 중위도나 저위도 지역은 0도씨 이하 차가운 구름 속에서 어디에 물방울이 증발한 수증기가 어디에 붙어요? 얼음 덩어리. 그래서 이 물방울에서 증발하면 이렇게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이 수증기가 어디에 붙는다? 이 수증기가 이렇게 얼음 덩어리에 아이고 이상한데 이렇게 얼음 덩어리에 이렇게 찰싹 붙게 되죠.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무거워지면 가라앉게 돼서 떨어지게 돼서 이게 비나 눈이 됩니다. 0도씨보다 온도가 높은 구름 속에서 크고 작은 뭐가 부딪힌다?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고 무거워져서 비가 되어 내린다. 자, 혹시 여기 스스로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잠깐 멈춰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그래프는 하루 동안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과 니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기억은 상대 습도일까? 아니면 기온일까? 자,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죠. 요 빨간색이 제일 높은 때가 15시네. 자, 그러면 이 니은은? 그치, 기온이겠지. 기온과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는 뭐예요? 상대 습도죠.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 상대 습도와 기온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기억은 상대 습도, 니은은 기온. 기온이랑 온도랑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온은 사실 이 기체의 온도? 이 공기 중에 기체의 온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차피 다 공기만 얘기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질 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 습도는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증가한다. 지표면 부근에서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의 온도와 상대 습도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 온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상승한댔죠. 그러면 온도는 내려간다.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 습도는? 온도가 내려가면 여기 있네.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 습도는 올라가지.
그래서 습도가 올라가다가 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응결해서 만들어진 게 구름이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 가, 나 중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의 강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은 빙정설이에요? 아니면 병합설이에요? 빙정설이죠. 빙정설. 그죠? 그래서 빙정설인 거는 저도 얼음 알갱이가 있는 가가 되겠죠. 자, 오늘 너무 강의가 길었죠.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의 과제는요, 이 2페이지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그리고 이 뭐야? 얘 이름이? 스스로 정리하기. 여기 푼 거 찍어서 올립니다. 자, 그럼